언제부턴가 시작된 내 몸의 이상 증상.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병원 다니신 게 몇 회 정도 될까요? 300회. 처방해주는 대로 의사들이 해주는 대로 먹어서는 안 들어. 질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 걱정이 병을 만든다. 너무 많은 약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검사들을 반복하는 질병 불안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공포. 가슴이 뛰는 걸 느끼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조여오는 걸 느껴요. 지금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수준이 좋죠.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데 내 몸은 왜 아픈 걸까? 원인이 없는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진짜다. 반복되는 증상에 건강 염려는 깊어가고 수많은 검사를 해봐도 마음의 불안은 가라앉질 않는데 불안이 올라가서 신체 증상이 생기고 신체 증상이 생기니까 또 불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넘치는 건강 정보에 약물 복용은 늘어만 가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 걱정과 불안을 없애주지 못한다. 내가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 스스로 불안도 가라앉히고 긴장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강 걱정. 건강 염려증도 치료가 필요하다. 건강 걱정 탈출 프로젝트. 이제 그 해결법이 공개된다. 자, 얕은 개울물에 놓인 징검다리인데요. 제가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자, 마치 평지에서 걷는 것처럼 부담 없이 건널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와 똑같은 형태의 길이지만 만약 높은 산 위, 바위 벼랑길이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아까와 같은 간격의 넓이지만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길이었지만 만약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걷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별거 아닌 사소한 증상도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점점 두렵고 불안해지면서 급기야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방송인 조영구 씨. 아침 일찍부터 첫 일정이 시작된다.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면서 더 바빠졌다. 시작도 전인데 컨디션이 영 좋지 않다. 요즘 들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 하지만 관객들과 어울려 웃고 노래하는 순간에는 언제 아팠나 싶다. 팬 서비스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나서야 오늘의 첫 일정이 끝난다. 곧바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출발. 이동하는 틈틈이 그는 악력 운동을 한다. 이마저 안 하면 몸이 더 나빠질까 두려워서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 늦게 들어가거든요. 김밥도 제때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을 때가 많고. 대신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는다. 흑염소 진액, 과일즙, 홍삼환 등 차 안에 있는 것만 10가지가 넘는다. 바쁠수록 건강 걱정이 커진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인가. 또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또 가셨으니까 나도 뇌출혈증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의 마지막 일정. 방송이 없는 날이면 일정이 더 바쁘다. 요즘은 하루에 행사가 67개 있는 날도 많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다.
주위에서 쉬라고 권하지만 선뜻 그럴 수가 없다. 건강할 때 더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야 이러다가 나 쓰러지는 거 아니냐. 차에 보면 야식물 이거 하나 먹어 이러면 또 무슨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이거 오래 산대나 이러면서 먹고 막 그러면서 또 큰일 났다 이거. 자정이 다 된 시각에서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조영구 씨. 아무리 피곤해도 아파트 12층을 계단으로 올라간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수록 운동에 대한 집착도 늘었다. 씻을 힘도 없을 만큼 몸은 녹초가 되었어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을 시간이다. 링거 한 병을 맞은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구해줬어요. 강황, 석류, 흑마늘 등 건강기능식품들은 박스째로 쌓아놓고 먹는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빠뜨리지 않는다. 몸에 좋다는 것들을 양껏 챙겨 먹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자기 전 이것저것 먹어두면 자는 동안 몸에 그대로 흡수될 거라 믿는 조영구 씨. 어디 준 거야? 몇 년 전에 그 남편이 쓰러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다이어트 이후에. 그래서 조금만 어디가 안 좋아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요즘 자꾸 이제 어깨나 목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아프고 피순환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몸에 가끔 지둔하고 마비가 오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요즘 가장 큰 걱정은 불면증. 운동으로 몸이 피곤해지면 잠이 올까 해서 지치도록 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집에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근심, 신경 쓸 게 많으니까 하루 종일 자고 싶어요. 그냥 눈 뜨면 또 자고, 눈 뜨면 또 자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조영구 씨.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 정밀 검진을 해보기로 했다. 피곤하지만 잠을 못 자고 쥐가 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박사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던 검진 결과가 나왔다. 오늘 많이 걱정도 되고. 결과는 의외였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으신데? 좋아요? 네. 좋아요? 예, 특별한 질병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조금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 기능은 다 좋습니다. 콩팥 기능도 좋고. 저는 술을 그렇게 먹는데도요? 네. 간 기능 비교적 좋아요. 그랬어요? 네, 지방간 없으시고요. 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고요. 다만 그 복부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내장 비만이 조금 있어서 내장에 기름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조식품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자기 몸을 써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굉장한 특징인데요. 내 몸이 나빠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럼 그 몸에 대한 불안감이 미래 불안하고 연결돼서 한 가지 불안하면 사실 이것저것 다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합쳐진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룻밤 자는 동안 뇌파와 근전도,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해서 수면 문제를 점검하는 수면다원 검사를 실시해 보기로 했다. 잠을 자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잠을 못 자요. 근데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을 호소했지만 6시간 수면이 이루어졌다. 다만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 증상이 시간당 18번 정도 발생했고 그에 따라 뇌가 깨어나는 뇌각성이 시간당 16번 정도 발생했다. 결국 잠은 잤지만 못 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은 잤는데도 남이 잤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잤다고 하는 수면 오지각 상태가 있고요. 그것은 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잤다고 느낄 뿐더러 그건 불면증의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불면증에 관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건강 걱정 같은 다양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구 씨는 설문검사 결과 혹시 건강을 잃어 일상이 깨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도가 높을수록 우리 몸은 각성도는 올라가게 되고 긴장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강 염려 중도 하나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증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불면증을 일으키는 소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지나쳐서 불안이 발생하면 위험 자극에 반응하는 교감신경이 평소에도 활성화되면서 인체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각성도가 올라가게 된다. 거기에 건강기능식품을 과하게 섭취하면 카페인 같은 성분이 각성 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 밤늦게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인체 긴장도와 각성도를 더 높인다. 그 상태로 잠을 청하면 잠이 안 오거나 스스로 못 잤다고 생각하는 수면 오지각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그 결과 건강 염려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잠깐 잔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나는 깼다. 왜냐면 자기가 수면 중간에 자기가 잠을 안 자고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 그다음에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중간중간 마음을 좀 다스리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놓는 훈련도 필요하고 버리는 훈련도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조용구 씨의 건강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건강하고 나는 젊다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못 따라주니까 이제 크게 막 화가 그렇죠. 나는데 나의 기준은 높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증상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죠.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면은 이 자체가 건강을 아주 해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젊을 때 이거 본인의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정도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제 성숙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면서 그런 또 새로운 삶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이 잘 안 올 나이고 그런 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할 게 아니다. 염려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받아들이면서 좀 내려놓고 이렇게 살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염려증은 의학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지만 뚜렷한 원인이 없는 신체 증상 장애. 그리고 증상은 없지만 질병에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질병 불안 장애로 나뉜다. 특히 일상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라 질병으로 구분된다. 질병인의 범주에 붙은 사람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반응 양식들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서너 군데 병원을 간다든지 오늘 진료를 하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내일 또 다시 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불안 장애나 장애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염려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상 없다는 병원 진단을 전혀 믿지 못하거나 건강 정보나 사소한 신체 증상에 집착하고 질병에 대한 공포로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건강 보조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다. 불안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 항진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들 증가되는 이 상태가 실제 맥도 빨리 뛰게 하고 또 심하신 분들은 이 맥이 빨라지면서 이런 부정맥도 유발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이 발생하면 위험 상황에만 반응하던 교감신경이 평상시에도 활성화된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오래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심정지 발생률을 높인다. 최근 연구 결과 불안이 지속되면 혈관 내피 기능 장애를 유발해서 모세혈관 혈액 순환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죽상경화증으로 악화되기 쉬워 심근경색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과 관상동맥 질환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은 심장질환 환자들의 사망 위험률을 48% 증가시켰고 동맥경화증 발병률이나 심실부정맥 위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증은 아마 이 정도의 차이지 지금 현대 사회 살아가시는 중년 이상의 남자분, 여자분 모두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검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중장년이 되면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또 나머지 내 건강한 에너지는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족, 일,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게 건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